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실물의 제왕,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금입택, 잉카 제국의 황금 유물 등을 보면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얼마나 황금을 좋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은 물질적인 특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전도성이 뛰어나고 연성과 전성도 매우 좋아 최대한 얇고 넓게 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만 분의 1mm 정도의 두께까지도 얇게 펼 수 있어서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3층짜리 건물을 모조리 뒤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금은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금속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금은 어떤 경우에도 황금성을 보장받아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 한 덩어리와 100달러 지폐 한 다발을 챙겨서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여행을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그들이 지폐 다발을 받을까요? 하지만 금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화 자체가 유일한 화폐로 쓰이기도 했으며 근현대로 들어서 종이화폐가 생긴 이후에도 최후의 지불 수단으로는 역시 금이 선호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화폐는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패전국이 보유한 금은 마지막까지 또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불 수단이 되어줍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단위의 은행들은 항상 금을 일정량 비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비축한 금을 팔아서라도 해외 자본이나 지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고 금 모으기 운동을 실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금은 어떨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 가격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양이 한정적인 금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리인데요. 은행에서 아무리 10%의 이자를 준다고 해도 물가가 20%가 오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손해가 되겠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물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기간에 금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196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질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파란색 선이 기준선보다 상방에 있을 때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이고 하방에 있을 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금선물 차트와 같이 20년으로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금 가격이 정체기에 있을 때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기간이었고 금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금과 은은 미국 정부에서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실물자산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미국의 재난지원금으로 달러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베릭골드라는 금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버핏 효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금 가격이 급등하였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후 워렌 버핏은 해당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게 되었고 금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 가격이 상승해서 달러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수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달러를 팔고 금 매입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이들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투자는 물가와 단기 채권 금리로 알 수 있는 실질금리를 참고하여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며 3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총 자산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게 운용하시는 것을 제안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